안녕하십니까. 어, 대한헌법 조무사 두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 찍고 바로 이틀 뒤에 이렇게 찍게 됐는데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하자. 근데 또 지금 여기 띄워놓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어, 전혀 유명하거나 우리가 익숙한 그런 조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게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걸요? 제가 알기로 헌법 전문으로 오늘 한번 읽을 건데 헌법 전문은 뭐냐? 헌법 뭐 전체 조문 말하는 그 전문이 아니라 헌법 앞전자예요. 헌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앞에 서서 나오는 이제 인트로 같은 느낌이죠. 읽어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자1구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따 길죠? 이게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의 헌법에 무조건 100% 있는 건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없는 나라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오스트리아 헌법, 그리고 옛날에 구소련 때 스탈린 헌법, 요런 때는 헌법 전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있다고 해서 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처럼 이런 형식을 띠고 있냐? 우리나라는 여기 실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여러 말이 줄줄이 써 있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 실질적인 어떤 스토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정이 어떻게 됐고 그동안 어떤 역대 헌법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절차적인 느낌으로 이게 딱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뭔가 실질적인 내용이 꽤 들어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방향성, 그리고 가치관, 이념성, 이런 것들이 좀 짙게 녹아있는 헌법 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웃긴 부분을 짚어보면은, 웃긴 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재밌는 부분을 좀 찾아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입니다. 이게 쭉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 글자 단어가 길 때 배열을 어떻게 해도 우리 뇌 속에 익숙한 걸로 그냥 싹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입니다. 이게 헌법 제정 권력을 나타낸다고 평가해요. 대한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제정 권력을 나타낸다. 이게 주어인 거예요. 주어. 그러니까 결국 보면 첫 번째 줄집이 이게 주어고 쫙 밑으로 다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개정한다. 이게 수로죠. 그 문장이 주저리 긴 거예요. 이게 옛날에 판례를 보면은 옛날 판례로 갈수록 법관들이 글을 이렇게 길게 한 문장을 늘려줬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 스탠다드였겠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보다는 요즘 판례를 읽어보면은 옛날보다 훨씬 간결하고 건조하면서, 건조한 건 옛날에도 건조했다. 대신 훨씬 문장의 구조를 간결하게 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써놓는 게 있죠. 문장뿐만 아니라 사용한 단어도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판례나 이렇게 법정에서 입증 책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를 들면 그게 사실 일본식 한자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익숙한 우리식 한자어는 아니다 보니까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증명 책임이라고 요즘엔 좀 바꿔서 얘기하는 편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면 많은 사람이 법에 관한 글과 법 조문 자체를 쉽게 읽을 수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고를 할 수 있고 그게 나라 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헌법 제정 권력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헌법 제정 권력에 관해서 옛날부터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할 쯤부터 여러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CES라고 프랑스 학자인데 프랑스 정치가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뭐 CAS 이렇게 읽기도 한데 저는 CES라고 읽습니다. 헌법 제정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뜻한다.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국민, 우리 물론 대의제니까 의원들이 우리의 일을 대신하지만 국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었던 반면에 독일의 칼 슈미트라는 학자는 결단주의 학자라고도 하는데 꼭 국민이 아니라 강력한 결단력을 가진 결단과 이상을 가진 지도자 또는 지도자 집단이 헌법 제정 권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독일 학자예요. 독일 학자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한 이 결단주의 요 이론이 칼 슈미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약간 나치에게 이 이론이 이용되는 좀 경향이 있었죠. 억울하겠죠, 칼슘미트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어떤 학자의 이론을 끌어다가 어떤 정치 집단이나 권력 집단이 유리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 때 의상스님이라고 있었어요. 의상스님은 어떻게 보면 귀족 출신의 스님인데 일찍다 다지길이라는 그 화엄 사상이 있었거든요. 하나가 곧 모든 다른 것들이고 다른 게 모두 다 곧 하나다. 근데 이 하나라는 걸 강조하는 이 사상이 사실 불교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왕권 강화를 위한 도구로 좀 변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딴 얘기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요게 좀 이용이 됐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대에서 다수설 정리된 바에 의하면 헌법 제정 권력이라 함은 이게 뭘 말하냐? 주권을 말한다. 우리 헌법 조문에도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렇게 말하죠. 주권이 뭐냐?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다. 이렇게 약간 러프하게 퉁칠 수 있다. 물론 정확하게 또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첫 문장 주어는 헌법 제정 권력을 밝힌 거고 자 그다음 요거 볼까요? 이거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해한 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3.1운동의 정신 그리고 4.19 민주이념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헌법 전문 같은 경우 헌법과 마찬가지로 개정을 거치면서 헌법 전문도 계속 손을 받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자들이 정치가들이. 그래서 3.1운동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있었고 그래서 요거를 계승한다 임시정부 보통.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건국헌법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건국헌법은 1948년인데 4.19는 언제예요? 이승만 정권이 끝나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건국법이 당연히 없었고 요게 들어온 거는 이승만 정권이 지나고 그다음에 장면 내각 지나고 30하고 50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요때는 이 4.19를 넣으면서 사실 이때는 5.16 정신도 있었어요. 이게 군사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30에서 50, 3050이 아니지 40까지 잡았기 때문에 50 때도 있었다 이거. 있었기 때문에 그 이렇고 이때 30, 40까지 있고 50 때 전두환 때는 4.19를 없앴네요. 그쵸? 그 맥락이 이해가 가시죠? 왜 없앴는지. 그러니까 이만큼 그 헌법 전문은 뭔가 대표적인 정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때에 따라서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 3.1운동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따 좀 뒤에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예, 일단 다음 포인트를 짚어보면 계속하고 여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좀 재밌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여 자유민주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요 말이 현행헌법에 와서야 이 헌법 전문에 등장을 하는데 요게 조금 재밌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등장하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랑 독일 헌법, 이거 독일 기본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딱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아 건국 헌법에서는 이게 없었거든요. 건국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럼 우린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아니었냐? 그게 아니라 자유라는 표현 그리고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이런 표현은 다 있었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딱 이렇게 딱 세트로 묶인 단어를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뭔 의미가 있나? 라고 싶지만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 제시하고 시작하는 것과 아닌 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우리 9차 개헌 때 나온 헌법 전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진 않아서 뒤에 이제 헌법 조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으로 우리 법 체계, 우리 한 대한민국의 국가 원리는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긴 한데 모든 걸 다 담진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국헌법 때부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후에 9차 개헌 때 집어넣었다.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 헌법 전문이라는 거에 대한 성격이 헌법 전문의 성격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헌법 전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그 우리가 헌법을 최고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높은 법, 가장 강력한 법이라고 하는데 헌법 전문 자체가 그 타당성을 좀 부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규범성이라는 성질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인정해서 어디다 쓸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어 요게 최고 규범성의 대표적인 성격이니까 이 최고 규범성이 있으면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은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령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거는 다들 이견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이게 재판 규범성을 가지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와 우리 통설 다수설이 재판의 규범성이 있다고 말을 하죠. 이 재판 규범성이 있다는 건 뭔 소리냐면은 헌법 전문을 가지고 이거를 준거로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재판,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제도가 이 법률,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가를 판단할 때 헌법 전문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헌법 전문 왜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유권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논란이 분분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연장되는 논의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 헌법 기본권 조항을 쭉 살펴보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쯤에 가면은 헌법에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이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되게 경직된 법이잖아요. 고치려면 또 엄청난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고치지도 못하고 그럼 여기 없으면은 보장이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나열하지 못했어도 헌법에 다 나열하지 못했어도 절대 국민의 기본권이 경시되지 않는다라는 조문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통해서 조문 해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본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 물티슈거든요. 물티슈 에어컨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방금 제가 막 만든 거긴 하지만 물티슈 에어컨 이런 거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미 뭐 해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기본권들이 많아 가지고 엔간하면 다 있습니다. 뭐 어쨌든간 그런 측면에서 헌법 전문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냐? 헌법 전문을 통해서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3.1운동 이념을 통해서 일제 저항권, 일본 저항권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헌법 전문에 있는 뭐 3.1운동도 있고 4.19 민주주의도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국가의 어떤 자기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재판의 규범성을 인정하고 최고 규범성을 지니는 걸 인정하는데 기본권 도출 안 된다. 그리고 국가의 헌법적 의무 도출되지 않는다. 요게 많은 논의를 거치고 많은 논쟁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이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이 설명만 들으면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재판 규범이 되는데 기본권도 안 되고 국가 의무도 도출이 안 되고 그럼 이건 어디다 쓰냐? 재판 규범에서 어디다 쓰냐? 가장 가까웠던 예가 여러분 그 언제였죠? 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 전문에 있는 아까 말했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이 적용이 됐어요. 통합진보당 요 내용이 잠깐만. 야, 통합진보당이 벌써 2014년이네. 통합진보당 왜 공중분해됐을까? 요게 어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냐면, 통합진보당 우리 그때 내용 기억하시는 분들은 얘네가 뭐 KBS 파괴, KT 파괴, 뭐 국가 주요 기관 파괴 막 이런 게 막 당원 당규에 막 들어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니들이 말하는 그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지 않다. 반한다. 너네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너네들은 우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해산 심판을 한 겁니다. 뭐 물론 지금 제가 굉장히 주요 골자가 되는 이 한 부분만 얘기한 건데 뭐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재판에서 규범으로 작용한다라는 것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뭔 얘기를 해야지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되게 횡설수설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문을 조금 이제 쭉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 헌법 이론에 있어서 우리 국가는 어떤 주의를 어떤 이념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문화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 문화 쪽에 의해서나 사회 쪽에 있어서 뒤에 가면 다른 조문에서 이미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한데 어쨌든 헌법 전문에서도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모든 영역을 이렇게 각각 일단 한번 언급해 줌으로써 조금 더 강하게 그걸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회국가 원리든 문화국가 원리든 이 원리를 수용하고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문화 진흥이 되고 사회 복지가 이루어지고 이런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되게 어려운 그리고 좋은 말들, 그럴듯한 말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이런 게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마지막 문장도 재밌거든요. 1948년 7월 10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어? 이거 우리 9차 헌법 9차 개헌이라며. 근데 이거 왜 8차야?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 객관식 문제 나오죠. 그럼 이거 틀렸네 하면서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9차 개헌이라고 해서 숫자 9에 많이 좀 몰입이 돼 있는데 9차 개헌이라는 거는 봐봐요. 건국 헌법이 있었고 1차 개헌이 있었고 2차 개헌 쭉 있어가지고 이게 9차 개헌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9차 개헌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는 8차 개헌이니까 지금 이 헌법을 헌법 전문이니까 헌법 인트로잖아요. 헌법을 만들 건데 9차로 이제 개정을 할 건데
그럼 아직까지 쓰이고 있는 헌법은 뭐예요? 8차 개헌 때 헌법이겠죠? 그러니까 이 문자 잘 보세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건국헌법을 1차 개헌하고 2차 개헌하고 3차 개헌하고 쭉쭉쭉 해서 8차 개헌했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87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개정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헌법 개정안이 9차 개헌이 되겠다라는 소리죠. 나만 재밌나요? 이거 8차 이렇게 이거 요 지문으로 만들어진 객관식 문제 나오면은 시험 문제 풀 때 막 오 긴장하고 있을 때 이거 보면 틀렸다 9차 개헌이니까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헌법 전문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헌법 전문도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고 규범성에 타당성을 부여해 준다. 더욱 더 그렇지만 이 헌법 전문을 통하여 기본권이 도출되거나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다고 헌법 전문이 꼭 필수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수도 아닌데 여기서 뭘 하냐 이거예요. 필수도 아닌데 어쨌든 있으니까 헌법 전문이 중요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갈리고 싸웠던 그런 헌법 전문입니다. 횡설수설하지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긴 했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충 훑어보긴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헌법 전문. 보세요. 이거 문장 자체가 횡설수설하니까 설명하는 나도 횡설수설하잖아. 문장을 좀 간결하게 이쁘게 썼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